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림은 20년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 하이닉스 재고자산 그린 것인데 모습이 아주 흉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적정 재고 수준은 제가 아마 20년 그 평균치 대략 한 6조 원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21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2년 갈수록 악화돼서 6분기 연속 재고 증가이고요. 22년 말 기준 15.6조 원, 대략 적정 재고의 2.6배 수준입니다. 이 재고 폭증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기업 사이즈와 사업 포트폴리오 이거 고려하면은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5장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기별, 월별, 반도체 종류별, 수출 추세 등등을 압축해서 요약 그린 것입니다. 요약해서 메모리 불황은 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재고는 대략 1년 전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고 변동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선행지표 될 수 있는지 이게 주목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데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이닉스가 뭔가 꼴통짓을 해서 재고가 저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사용하는 선행 상품 수요 증가하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재고의 산더미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후에 비로소 스팟 가격이 하락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차라리 쉬어갈까, 이렇게 스팟 가격이 고민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 스팟 가격이 한두 번 오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단골 고객들과 고정거래 가격이 비로소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이닉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고정거래 가격, 스팟 가격 추세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언제 우상향 모습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 시기에 대한 답은 스팟 가격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지금 도대체 어디쯤에서 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때문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습니다. 즉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팍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선행 상품도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시간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십시오. LG전자 재고자산 추세입니다. LG전자 적정 재고 대략 한 6조 원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21년 평균 재고 9조 원으로 올랐고요. 22년 평균 재고 10조 원대입니다. LG전자 4대 사업 부문 중에서 3개 부분은 매출이 4분기 동안 주구장창 감소하고 있고요. 증가한 부분 딱 한 개 있습니다. VS 부분, 전장사업부인데 이거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4조 원이어서 주력인 HNA 사업부, 즉 가전사업부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캐시카우가 저 가전사업부 아닙니까? 이거 가전은 세계 1등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HNA 사업부 저 매출이 4분기 주구장창 쪼그라든 거 그래도 6.38조 원인데 전장사업부 비교하면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동차 수요는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 수요 폭발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하고 결합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 당시 대기줄이 거의 1년 넘었잖아요. 아주 그 대기줄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왕창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이제 대기줄이 싹 사라졌죠. 앞으로 줄 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수요도 본격 하라는 거 아닌지 이걸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전장사업부 상승 추세 과연 지속될지 주목된다 이겁니다. 지금 고금리로 빚내서 새 차 사고
그러면서 멀쩡한 중고차 갖다 버리는 등신들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또 중요한 것이 전기차로의 교체 수요, 이거 싹 사라질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배터리 전기차는 화염 방사기다 이거죠. 저거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저 위험물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매우 위험한 그런 물건입니다. 저거.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사는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환경이라고 거짓말 페인트 칠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 딱 벗겨내고 보니까 CO2도 엔진차보다 더 많이 뿜어내더라.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 숨겨진 진실이 점점 더 퍼지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관련된 주식은 싹 팔아치우는 게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가볍고 제품의 전 주기에서 평가된 CO2 그걸 진짜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배터리 만들어내지 않는 한 배터리 주식은 별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이라는 겁니다. 선행상품 수요가 는다고 해도 바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상품 재고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LG전자 재고가 적정 재고로 줄어든 후에야 비로소 LG전자가 반도체 부문 그 반도체 주문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가전 소비자 관련 제품 재고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반도체가 소비자 부문만 파는 게 아니고 기업 매출도 있고요. 가령 AI 관련해서 이제 신제품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간결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다음 몇 장의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22년 세계 반도체 매출 변동률 연간으로는 전년비 3.2% 증가했는데 3분기 마이너스 7.7%, 4분기 마이너스 14.7%. 오른쪽으로 꼬라박는 꼬라지입니다. 저거 아주 안 좋죠. 그림이. 이 말은 작년 상반기까지 호황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불황으로 이제 반전했다 이런 뜻인데 이거 앞에서 본 한국의 월별 반도체 종류별 수출 추세, 무역 추세 이런 거와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22년 다시 한번 사진 고중에 하나만 다시 한번 보면은 22년 3월에 반도체 무역 수지가 71억 달러 넘었는데 23년 1월에는 9.8억 달러로 그냥 폭삭 그냥 망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만간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게 현명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 보면은 미국 ISA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 전망이죠. 21년에는 26% 성장했는데 22년에는 4.4%로 줄어들더니 23년 이제 금년이 중요하잖아요. 마이너스 4.1% 역성장 전망한 게 지금 이거 나온 지 오래됐죠. 이 데이터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 전망이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요거 같이 보려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 겁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22년까지는 그래도 18.5% 성장세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22년에는 대만은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23년 전망치는 마이너스 5.6%로 대반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23년에 세계 평균보다도 대만 반도체 생산이 더 많이 쪼그라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불황은 확장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데이터는 대만 산업기술연구소가 추정해서 지난주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 현지 언론 타이페이 타임스에 보도된 그 내용입니다. 또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보시죠. 최근 지금 AI 광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AI를 실현하는 핵심 칩이 A100이고요. 이거 개선한 신제품이 H100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A100, H100 이거 누가 만드는가? 이거 전부 다 GPU의 압도적 세계 1등이죠. 이것도 무이 1등이라고 보여지는데 AMD가 있지만 그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이 칩을 돌리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없다면 첨단 AI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칩만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이 막강 칩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메모리도 있어야 하는데 저 엔비디아 칩을 더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메모리 칩 그거 바로 하이닉스가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팔 준비는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저 칩 저거 작년 8월부터 중공으로 수출 금지됐습니다. 미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공 기업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또 판매 금지, 즉 2중, 3중 지금 제재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 지금 확전 중으로 보입니다. 중공으로는 칩도 안 팔고요. 칩 만드는 장비도 안 팔고요. 기술 교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요. 언제 끝난다는 힌트도 없고요. 미국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면전 집중 포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조건 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건 제시가 있어야지 중공이 알아서 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번 전쟁의 특징이다. 무조건, 무기한, 무제한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중공은 첨단 반도체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이런 연합국은 수출 통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즉 전쟁 이기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전략회의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중공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융단 폭격 퍼부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예. 이 서방 기술을 대체할 곳은 지구상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중공은 지금 죽자사자 사력을 다해서 인공지능 분야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저 A100, H100 위에서 봤던 그 칩들 저런 그 시스템 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어디에 쓰입니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꼭 필요합니다. 사람도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 난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대학도 앞으로는 미래에는 생기겠죠. 그래서 가령 그 인공지능만 교육시키는 그 MIT 그런 대학, 인공지능 MIT 대학, 그래서 수석 입학한 인공지능, 또 수석 졸업한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이런 타이틀이 붙은 인공지능이 세계 시장 제패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나오는 거는 자연어 대화 처리한다든지 대화형 인공지능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저 A100 또는 H100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이 칩 중공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중공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구형 A100을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A100도 막강한 칩인데 이걸 더 성능 개량해서 차세대 그 칩으로 신형 H100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형 A100을 대체를 하려고 중공이 스스로 AI 칩을 2개를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2개. 신형 H100은 당분간 대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중공이 자신들이 스스로 설계한 AI 칩 2개를 갖고 아쉽지만 A100을 이제 대체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저것들 선전하기로는 A100보다 자기 게 더 좋다고 선전하겠죠. 뭐, 하여튼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설계는 했는데 이 A100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공의 저 칩을 만들 수 있는 1등 그 파운드리 기업이 SMIC 아닙니까? SMIC. 이 SMIC는 아직은 저 중공이 설계한 저제 칩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다 부탁합니까? 삼성전자한테 부탁하지는 않고 대만의 TSMC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전쟁 개시 이후에 TSMC가 당연히 이 거래 취소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 설계를 했는데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공은 고성능 칩 품귀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기근입니다. 지금 기근. 굶어 죽을 지경. 반도체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이 대략 한 5배 치솟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만 많이 주면은 조금 그 구할 수는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값을 아무리 쳐줘도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마약 밀수하듯이 첨단 칩 밀수가 성행할 조짐이다.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 파이낸셜 뉴스에 나갔던 파이낸스 타임스에 나갔던 거를 그 기초로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마카오 접경의 세관이 만삭의 임산부인데 저거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혹시 마약이 있나 해서 잡고 봤더니 사진처럼 페이크 베이비 범프를 입었는데 페이크 베이비 범프 가짜라는 거죠. 그 안에 마약 대신에 반도체 칩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대기업들은 설계 변경해야겠죠. 왜냐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예, 못 사는데 만들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버티거나 서방 검수되는 칩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근데 이 본질은 뭡니까? 한마디로 구식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고통 속에서 결국 파산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져야겠죠.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팍 줄겠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능력은 꿈도 못 꾼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기업부터 작살이 나지 않겠나. 군사 부분은 뭐 단기에는 중공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가령 첨단 칩 한 개 사용하면 될 거를 구형칩 수백 개 또는 뭐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겠는데 그러면 원가는 치솟을 것이고 성능은 처박을 것이고,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은 이런 짓 불가능하고, 그래서 망가지거나 뭐 그런 거고, 군사 부분은 하여튼 이렇게 버틸 거다 이런 겁니다. 버틸 거다. 중공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밀수를 하거나 서방의 기술자를 고액 연봉으로 매수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사람은 매수를 한다 해도 말이죠. 예?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잖아. 가겠다는데 어떻게? 예? 사람은 매수를 해도 거대 장비까지 밀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없는데 기술자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중공의 AI 반도체 산업 적어도 20년 이상 앞으로 낙후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공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 체인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을 드러나기까지 어떤 기능을 작동하는 것까지 반도체 주식 매수는 기다리는 것이 똑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계속 이제 분석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